안녕하세요. 소호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암행어사 박문수에 관해서는 많은 일화가 있고 여러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박문수가 삼남지방을 암행하러 가다가 우연히 만난 거지가 알고 보니 효성이 지극한 처녀를 돕기 위해 사람 사는 세상으로 잠시 내려온 동네 입구의 장승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삼남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날이 어두워 주막을 찾았는데 마침 빈 방이 없었다. 밤중이라 갈 곳도 없고 해서 주막 주인에게 사정하니 초라한 행색을 아래 위로 살펴보더니 턱짓으로 복목방을 가리켰다. 별다른 방도가 없어 그 방으로 가서 방문을 여니 웬 거짓고르란 남자가 큰 대자로 퍼질러 누워 있었는데 발꼬락내가 진동을 했다. 물씬물씬 풍기는 고약한 냄새를 피해 살짝 코를 옆으로 돌리고는 하룻밤 같이 자면 어떻겠냐고 물으니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저녁밥을 한 상 시키면서 밥은 드셨냐고 물으니 짐짓 단청을 부렸다. 대답이라 여기고 밥 한 상을 더 시켜서 같이 먹었다. 이왕 인심 쓰는 참이라 다음날 아침도 사주고 길을 막 나서려는데 걸자가 말을 걸었다. 보아하니 꾀죄죄한 것이 댁도 나만큼이나 거짓고락선인데 웬만하면 함께 다니면서 같이 빌어먹는 것이 어떻겠소? 생긴 것도 험상궂고 말투도 불량했지만 웬일인지 밉지가 않은 데다가 아무래도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 그러자고 했다. 어느 마을에 들어섰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고르더니 척하고 대문 열고 들어서서는 걸자가 대뜸 고함부터 내질렀다. 아니, 이 집에 장정셋이 곧 죽게 생겼는데 왜 이리 천하태평입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내실에서 머리털이 하얗게 센 노파가 나왔다. 노인이 어쩔 줄을 모르며 허둥거리니까 큰 소리로 물었다. 며느님은 어디 갔소이까? 그 소리에 내외하느라고 방 안에 꼭꼭 숨어있던 며느리가 힐끔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봤다. 시간이 없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얼른 마당에 멍석 깔고 식구들 있는 대로 다 나와서 머리 풀고 곡하시오. 이 집 주인은 물론이고 장정 세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소이다. 신랑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놀란 새댁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는 멍석 위에서 머리를 풀고 곡을 했다. 그러니 집안의 모든 사람이 따라서 곡을 할 수밖에. 마침 이 집에는 80살 먹은 노모의 외아들이 관을 만들 나무를 찾아서 머슴 둘을 데리고 집 바로 뒷산에 올라가 있었다. 예전에는 나이든 노인이 집에 있으면 미리 수의도 장만하고 관도 만들어 놓던 풍습이 있었다. 아들이 산에서 맞춤한 나무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때마침 자연 동굴처럼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 그곳에 둘러앉아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쪽에서 곡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궁금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마을을 내려다보니 바로 자기 집 마당이었다. 아내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보이자 주인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하고 머슴 둘을 일으켜서는 불이 나게 마을로 뛰어내려갔다. 한참 내려오는데 번개가 번쩍하더니 곧이어 벼락이 내리치면서 큰 나무 하나가 우지끈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쓰러졌다. 쓰러지는 나무가 자기네가 비를 피하고 있었던 자연동굴 위를 때렸고 그 서슬에 바위들이 부서지면서 무너져 내렸다. 그 모습을 보고 조금만 늦었어도 바위에 깔려 죽을 뻔했다고 생각한 새 장정은 뒷머리가 쭈뼛이 서며 등골이 오싹했다. 아무튼 노모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는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서는 집에 들어섰는데 어럽쇼 어머니가 멀쩡하게 마루에 앉아 계셨다. 어안이 벙벙해진 신랑이 아내에게 성질을 벌컥 냈다. 아니, 무슨 일로? 머리 풀고 멍석 위에서 곡을 했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어른이 서방님과 머슴들이 죽을지 모르니 빨리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는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대번에 알아차렸다. 주인은 걸자와 박문수를 향해 절을 12번도 더하면서 은인이라고 대접을 극진하게 하였다.
저녁 푸짐하게 얻어먹고 푹신한 이불 밑에서 잠까지 잘 자고 다음날 아침 그 집 대문을 나서는데 주인이 머리를 조아렸다. 우리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 재산을 다 달라고 해도 내놓겠습니다. 걸자가 싱글싱글 웃더니 말했다.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정 마음에 걸리면 돈 100냥만 주구려. 주인이 100냥을 주니 받아서는 박문수에게 맡겼다. 그 돈을 받아준 박문수는 얼떨결에 걸자의 동업자 신세가 됐다. 그러고 나서 또 길을 떠났다. 다음 날 어떤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기와집에서 울음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걸자는 거침없이 그 집으로 들어가더니 무슨 사연이 있길래 울음소리가 대문 밖까지 들립니까? 하고 물었다. 집주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우리 집에 7대 독자가 있는데 며칠 전부터 무담시 시름시름 앓더니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인근의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봤건만 와서는 모두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고 가네요. 약을 써서 될 병이 아니랍니다. 그 말을 듣자 걸자가 말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거지가 보자해도 안 보일 재주가 있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지에게 병자를 보였다. 걸자는 외아들을 진맥하더니 주인 남자에게 어디 가서 한 10년, 한겨울 북서풍 바람을 맞은 황토를 한 줌 구해오라고 시켰다. 도리가 있나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서쪽 담벼락에 있는 오래된 흙을 파다 주니 이번에는 꿀을 가져오라 시켰다. 걸자가 황토를 꿀에다가 개더니 어른 코딱지만한 크기의 환을 10개 정도 만들었다. 그 환을 두 손으로 감싸고는 뭐라 한참 중얼거리더니 아들에게 먹이라고 시켰다. 걸자가 시키는 대로 아이에게 환을 먹이니 이게 웬일인가. 금방 죽을 것 같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는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에 감복한 주인 양반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넙죽 엎드리더니 100번도 절을 더했다. 7대 독자 우리 귀한 아들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 목숨도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걸자가 말했다. 목숨은 필요 없고 있으면 돈이나 한 100냥 주구려. 없으면 말고. 주인이 100냥을 주니 그 돈도 박문수에게 맡기면서 길을 나선다. 박문수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나저나 돈 200냥을 속주머니에 넣고 걸자의 뒤를 졸랑졸랑 따라가자니 영락없이 강아지 신세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또 길을 갔는데 이번에는 인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어가는 것이었다. 어찌됐던지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자 하는 심산으로 따라가는데 산등성이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가서 보니 상이 나서 묘를 쓰고는 마무리 봉분 작업을 하고 있었다. 걸자가 팔짱을 턱 끼더니 점잖게 한마디 했다. 아니, 시신도 없는 곳에 무슨 묘를 쓰는 것이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생으로 고생하며 시신을 묻고 묘를 쓰고 있는데 웬 꾀죄죄한 거지 하나가 나타나서는 시신이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힌 상주가 맞서 대거리를 했다. 이런 막대 먹은 놈 봤나? 그래, 이 무덤 속에 시신이 없다는 말이냐? 없기에 없다고 하지. 있는데 없다고 하겠소? 이놈, 시신이 있으면 어떡할 테냐? 내 목이라도 걸래? 걸지요. 그래, 좋다. 일꾼들이 달려들어 무덤을 파헤쳐 보니 귀신이 곡을 하고 갈 노릇이지 관이 온데간데 없었다. 몇 시간 전에 분명히 묻었는데 그 모습을 본 상주가 넙죽 엎드려서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아이고, 도사님, 우리 아버지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걸자가 동쪽으로 세 걸음 떨어진 곳을 가리켰다. 내가 그걸 찾아주려고 온 사람이오. 이곳을 파면 이 시신이 있을 것이오. 그곳을 파보니 과연 관이 턱 묻혀 있었다. 상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도사님, 대관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까 무덤 쓴 곳이 명당은 천하명당인데 도둑혈이라서 그렇소. 지금 묻혀있는 곳에 무덤을 쓰면 자손대대로 복 받을 거요.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장사를 지내고 나니 상주들이 고맙다고 절을 12번도 더했다. 묘자리를 이렇게 잘 보아주셨으니 어떻게 이 은혜를 갚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말고 있으면 내가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돈 100냥만 주시오. 그래서 또 돈 100냥을 받아서는 박문수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돈도 잘 간수하시오. 반드시 쓸 데가 있을 거외다. 그나저나 우리는 여기서 헤어져야겠소이다. 나는 다른 할 일이 있어 이쪽으로 갈 터이니 당신은 저쪽 삼봉우리를 넘어서 가도록 하시오. 가다 보면 한 처녀를 만나게 될 것이오. 그 처녀에게 300냥을 주도록 하시오. 말이 끝나자 걸자는 무슨 일인지 채 이유도 묻기 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시키는 대로 고갯길을 한참 동안 올라가다 보니 고갯마루에 험상궂은 장승 하나가 딱 버티고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웬 처녀가 홀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다 놓고는 빌고 있었다. 귀를 쫑긋하고 비는 소리를 들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영험하신 장승님. 오늘이 백일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까지 돈 300냥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님이 죽습니다. 부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박문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저 처자가 내 속주머니에 있는 300냥을 어떻게 알고 그러는 것인가? 그래서 백일기도가 끝나길 기다려 그 처녀에게 물어보니 그녀가 울면서 사연을 털어놓았다. 처녀의 부친이 관아에서 구시라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날았돈 300냥을 가지고 심부름 가다가 그만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 일로 공금횡령으로 몰려서 감옥에 있는데 내일까지 돈 300냥을 관아에 가져다 채워놓지 않으면 국법에 따라 아버지 목을 매단다는데 돈을 구할 길이 없어서 장승 앞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주막에서 걸자를 만난 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생각해보니 박문수는 이게 결코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신령이 도구로 나를 사용했구나.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는 300냥을 꺼내 처녀에게 주었다. 아무 염려 말고 이 돈으로 부친의 목숨을 구하시오. 처녀를 내려보내고 우연찮게 나무장승을 올려다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다. 누구를 닮았더라? 궁금하게 여기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험상궂은 데다가 꾀죄죄하게 생긴 것까지. 아까까지 같이 동무해서 다니던 걸자의 얼굴을 쏙 빼다 박은 것이 아닌가. 슬쩍 장난기가 발동한 박문수가 장승을 툭하고 치면서 물었다. 집에 오니 좋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니까요. 착각인가? 장승이 커다란 눈을 뒤룩하고 한번 굴린 것 같기도 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장승은 마을 입구에 세운 사람머리 모양의 기둥을 말합니다. 장승은 마을의 수호신이나 지역 간의 경계를 나타내거나 마을의 이정표 역할도 했습니다. 삼남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을 말합니다. 복록방은 주막에서 여러 나그네가 한데 모여 자는 방을 말합니다. 걸자는 그 혹은 그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내외는 남녀 7세 부동석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남의 남녀 사이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의 집은 설령 부부관계라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담으로 안채와 사랑채를 분리해 놓았습니다. 물론 담 사이의 샛길은 당연히 있습니다. 무담씨는 아무 이유 없이 공연이라는 의미입니다. 화는 환약입니다.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여 작고 둥글게 빚은 약을 말합니다. 봉부는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서 무덤을 만드는 것 또는 그 무덤을 말합니다. 혈은 풍수지리에서 산줄기나 지맥 따위의 전기가 모인 자리를 말하고 한의학에서는 침이나 뜸을 놓기 좋은 자리를 말합니다. 정화수는 이른 새벽에 기른 첫 우물물을 말합니다. 구시라치는 조선시대에 각 관아의 벼슬아치 밑에서 일을 보던 사람입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선생이 글을 쓰고 이우정 화백이 그림을 그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 이야기 100가지를 참고했습니다. 또 민병달과 이원표 선생이 조사한 천안의 민담과 설화도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속 대백과 사전에서 수의사진을 빌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탑재된 기사, 과학으로 승화된 장승과 솥대, 그리고 문화유산 채널의 문화유산 여행에 탑재된 안동 하회마을의 장승들에서 사진 몇 장, 또 지역의 문화의 마을신이 보호하는 우리 마을,
마을 신앙에 탑재된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세우는 장승신에서 기사와 사진, 지역의 문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역의 설화에 탑재된 박문수 이야기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의 장승공원 사진 몇 장, 노재희 어르신이 종로문화원 서울로인복지센터에서 제보한 종로구 이야기판의 설화, 네이버 블로그 설도자의 암행어사 박문수, 네이버 블로그 숲드림의 벼락 맞은 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문기훈의 시골 밥상 먹스팀, 어느 시골 저녁 식사에서 사진 한 장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곤, 김득신 그리고 성엽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러브픽, PX이어, 픽사베이, 핀터레스트 그리고 아이스토크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